자, 아까 대항력 말씀드렸죠. 대항력. 환산 초과도 대항력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럼 대항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일단은 내 건물을 내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. 인도. 영업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. 우리 주택의 주인법에 서 대항력은 내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서 거주해야겠죠. 마찬가지로 상가에서는 전입신고가 사업자 등록입니다.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시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이제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개념이고요. 그 상가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입니다. 의외로 작년에 제가 중개사들 강의를 하는데 확정 어디서 봤습니까? 주민센터래. 주민센터. 주민센터는 그 아파트고 상가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내면서 받는 거예요. 주민센터 가면 안 해줘요. 자, 그리고 확정일자가 부여 안 되는 경우 아까 하나 설명드렸죠.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줘요. 확정일자를 거부해요. 담당 직원이. 그러면 뭐가 되죠? 경매와 공매 때 우선 변제, 순위에서 밀려나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대차 계약서에 있죠.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장사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구해놓고 놔둘 때 물론 전제 조건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하는 전대차가 유효합니다. 동의 안 하면 전차에는 쫓겨납니다. 어쨌든 이 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세무서 와서 확정을 찍어달라고 하면 담당 직원 안 찍어줍니다. 그래서 확정일자가 안 되는 두 가지 케이스는 환산보증은 초과 확정일자 안 찍어드리고 전대차도 확정일자 안 된다.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중간에 아까 상위법은 총 22개조인데 제가 그중에 4조, 5조, 6조, 7조, 8조, 9조는 생략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한번 법조문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 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 쳐서 법제처 거기서 상가 치면 상위법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10조. 10조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임차인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계약갱신 요건입니다.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입니다. 만료. 언제부터?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. 정당한 사유가 8가지가 있거든요. 요게 이 8가지 사유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복사해서 임차인한테 계약서 쓸 때 설명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입니다. 이따가 권리금 보겠지만 권리금은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입니다. 날짜가 중요해요. 계약갱신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과 사이에 안 하면 아까처럼 묵시적 갱신이 환산 초과는 안 된다. 쫓겨난다.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정상적인 8가지 사유일 때는 너랑 계약 더 못해.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입니다.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케이스인데요.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연체하는 경우입니다. 3기. 월세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 그러니까 임차인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하게 되면 임차인은 결론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. 권리금 보호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게 연체한 사실, 연체한 3기 연체했다가 다 갚아도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. 2년 끝나면 너 나가 할 수 있어요. 2년 끝나면 권리금 주장하려고 새로운 양수인이 데리고 왔어요. 나 거절할 수 있다가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3기 밀리면 최악의 경우가 옵니다. 최악의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중개사분들이 임차인한테 최우선순위를 월세 밀리지 말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. 3기. 정 힘들면 한 달 정도 밀려도 되지 3기 밀리면 안 된다.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한 경우. 세 번째도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대한 것도 안 됩니다. 자, 전대. 임대인 동의 없이.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가는 계약갱신은 안 되고 권리금 뭐 못합니다. 자, 그 임차인이 또 중대한 가실로 파손했을 때 읽으면 이해되시는 부분들이죠. 멸시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7호가 또 중요한데요. 7호는 뭐냐면 7호의 가목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누구한테?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.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. 쉽게 말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새로운 손님 데리고 갔는데 막 쫓아내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조항이 없어서 막 써먹거든요.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계약서 쓸 때 말해야 돼. 난 3년 뒤에 나는 재건축,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미리 말해줘야 돼요. 이렇게 3년 뒤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너 들어올래? 이렇게 고지하고 하라는 소리예요. 근데 고지 안 하고
계약서 다 쓴 다음에 나중에 3년 됐을 때 그냥 나가라면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지했을 때는 임대인도 정상적으로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데 고지 안 하면 안 된다. 하지만 여기 보면 건물 노후,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철거 또는 다른 법에 이런 해당되는 거 있죠. 재개발, 재건축 이런 부분들 있죠.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임대인이 또 교묘하게 쫓아내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합니다. 근데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. 일단은 자, 8호는 이제 그 밖에 다양한 사유. 이렇듯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하게 너랑 계약갱신 거절하겠다라고 하도 합당하다라는 주제인데, 가장 중요한 게 아까 1호에 있는 임차인의 3기 연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 이 8가지 호 있죠? 이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계약서 우리 파일에 보면 계약서 꽂아주고 확인설명서 1장, 2장, 공제증서 꽂아주고 그다음에 공적장부 쭉 꽂아줄 거 아닙니까? 그 맨 뒷장에다가 얘를 복사하셔서 임대인 보내고 임차인한테 1호, 2호 3개 차임 연체하면 안 돼요. 쭉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. 강조해야 돼요. 이거 하기면 사장님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고 계약갱신 10년 장사 못해요. 강조해 주셔야 돼요. 임차인들이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. 아까 말씀대로 연체한 사실이기 때문에 연체한 과거의 이력도 포함된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년인데 중요한 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 초과. 만약 중간에 한 가지 주인이 바뀌었어. 마찬가지겠죠? 최초.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승계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10년간 유지합니다. 이걸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는 매장은 똑같은 치킨집인데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남편 명의로 하다가 잔머리 울린다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해가지고 쓰는 경우 있거든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장사는 같은 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입니다.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. 최초, 그런 것도 마찬가지 최초 10년 범위 내에 생사할 수 있다.